안녕하십니까. 광주대학교의 이용교 교수입니다. 사회복지 인물사 출판 기념 토론회 복지행정의 선구자 김항목 박사에 대해서 발표하게 돼 대단히 기쁩니다. 이번 행사는 미래복지경영이 기획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함께하면서 사회복지 역사학회 등이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이 뜻깊은 행사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사실 제가 김학목 박사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최성균 회장님이 저한테 좀 권유가 있었고, 또 저 또한 이런 선각자 혹은 개척자 분들을 연구해 보면 참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약 한 1년 반 정도 열심히 나름대로는 연구해 왔습니다. 부족한 면은 있지만 우리 김학목 박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 생애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내용을 좀 이미 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소개하면, 김학목 박사는 1916년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평이라는 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소학교를 다니고 서울 종로에 있는, 잘 아시죠? 휴문고등학교, 오늘날 휴문고등학교라고 불리는 휴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라고 우리 지금은 불리지만 당시에는 보성 전문 학교에 법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사회과 공무원으로 일한 이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그만둘 때까지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복지 행정을 개척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왜 이렇게 사회복지 혹은 복지 행정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보성 전문에 다닐 때 장덕수 교수님이 너 이렇게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으니 영국에 가서 사회정책을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사회사업 같은 것을 공부해 보면 좋겠다라는 조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보아 이분은 단순히 장덕수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장덕수 교수님은 한때 청년 시기에는 여운용 선생과 깊은 인연이 있었고, 또 미국 유학 시절에는 허정 선생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 당시는 이제 대통령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이승만을 이렇게 미는 그런 그 어떤 언론 활동을 열심히 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그런 인연과 그런 네트워크를 함께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의 이력을 보면 본인이 쓰신 이력서에는 본인이 미 군정기에 경기도에 사역과장을 했다 이렇게부터 시작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적어도 1942년 경에는 경기도 사회과 공무원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경기도 공무원이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은 경기도 그러면 도청이 수원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기도 도청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일제 강점기에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독부가 이제 과거에 총독부가 중앙청으로 바뀌고, 그리고 경성시청이 서울시청으로 바뀌었으면 경기도청은 어디쯤 있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총독부와 경성시청 사이에 있지 않았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때 중앙 합동청사 뭐라고 불러왔던 공간의 맞은편, 오늘날로 말하면 세종문화회관 맞은편쯤에 옛날에 치안본부 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가 경기도청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시를 포괄하는, 인천시를 포괄하는 이제 행정기관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분이 서울시 비서관을 하기도 하고 중앙위원회의 간사장을 하기도 하면서 마침내 복지부 보건사회부의 차관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복지행정을 개척하는 그런 지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영국에 연수를 가기도 하고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에 가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풍부한 어떤 본인의 전문성과 또 외국 유학의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사업 교육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데에도 매우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사회부 차관은 좀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그 시절이 이게 과도 정부에서 5.16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우리 뭐 차관으로 하실 때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의 기초가 되는 것을 기획한 것이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이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하도록 매우 노력하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김학무 박사님이 수많은 일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대한적십사사 사무총장을 할 때에는 최장수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당시에 사회복지 청소년 단체 협의회 회장을 하시면서 아시아 청소년 단체 협의회를 조직하는데 많이 관여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지금은 김성희 회장님이 하고 있는 이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사회복지사업법을 막 제정한 직후에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 사회복지협의회관을 지을 때 빚이 많아서 그 시기에 회장님들은 단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인연 때문에 이분이 이후에 그 삼부토건의 부사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인연으로 조종구 회장으로부터 사회복지협의회 건물을 새롭게 건축하는데 이제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 대회의실이 이른바 숙정홀로 불리죠. 숙정홀, 조종구 회장의 홀을 따은 것입니다. 물론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은 조남호 회장 때 지어진 것입니다만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이어받은 것이고 그것을 연결시켜 준 분이 바로 김학무 박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삼부토건에 계실 때도 이분이 뇌성마비 한국 뇌성마비 복지회 회장을 하셨는데 당시 이분은 의료보험 연합회에도 관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료보험공단이 하나의 조직이지만 당시에는 대체로 대기업들은 단독적인 조합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경제인, 정치인 또 퇴직한 군인이나 혹은 고급 행정가들이 의료보험연합회 이사장을 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조합의 전체 대표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경제계와 좋은 네트워크를 갖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한국 뇌성마비 복지회가 아주 발전할 수 있게 된 토대를 마련해 주신 분이 이제 김학무 박사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연합회 혹은 뇌성마비 복지회 회장을 하시면서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김학무 박사 하면 장애인 복지계의 대부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뭐 각종 민관 협력 사업에 늘 이제 관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연구를 거의 다 끝마칠 무렵에 한국 뇌성마비 복지회 이제 회장을 하신 최경자 회장님께 여쭤봤어요. 평생을 어떻게 보면 함께 하신 이 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장애인 복지를 발전시킨 분이고
또 사실은 이분이 이제 사회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내상마비 복지회의 이제 회원들이 아무래도 임원들이 많은 뒷받침을 해줬다 해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였지 않겠느냐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연구하면서 김학무 박사야말로 한국의 사회복지를 개척한 행정가이고 또 한국의 사회복지 교육을 개척한 분이시고 특히 이분은 영어도 잘하시고 일본어도 잘하시고 정말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외국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국제 협력을 아주 개척한 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분이 미국의 200주년 독립이죠. 독립 200주년 기념 메달을 받으셨다는 건데요. 그것은 아마도 미 군정기나 그 이후에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서 외국의 원조를 받을 때 매우 이렇게 역할을 잘 하신 것으로 평가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들 중에서는 또 형제들 중에서는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뭐 동생은 국회의원이었고 또 다른 동생은 또 언론사 사장이기도 하고 본인의 자녀들 중에 첫 자녀는 용의 눈물을 연출한 분이고 또 네 번째 자녀의 경우에는 뭐 한국인의 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출한 분입니다. 다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인데 본인 자신이 김학묵 박사 본인 자신이 젊은 시절에 이제 경성방송에서 아나운서로 일한 경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연구를 하면서 가족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아버지가 매우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래도 뭐 매우 엄한 분이었죠. 그리고 언론에서는 매우 이렇게 뭐랄까 청렴한 공직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사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뭐 이렇게 재산을 물려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일생 동안 복지에 헌신했지만 또 가족들에게는 너무 좀 엄격한 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쓴 복지 행정의 선구자 김학묵 박사라는 책을 잘 읽고 저와 함께 공감해 주시고 혹시 보충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